혹시나 외계인 타곤 BS 말씀하실 때는 우리 코리아 멋있지가 않아요. 속으로 오늘은 또 굉장히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다들 아시죠? 저희 데블스 다들 플랜. 아실까요? 네. 데블스 플랜 또 네네네. 지금 난리가 났고 기존의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 뭐 본인 스스로 장르인 정종현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워낙 즐겨보던 채널이어가지고 일단은 사실 모시게 된 게 그 제가 한번 꼭 모시고 싶었는데 왜냐면 사실 PD님을 모신 건 처음이거든요. 이제 뭐 방송도 그렇지만 촬영 끝나고도 여러 번 만났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겠다. 특히나 또 과학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데블스 플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네네. 상금 매치 중에 제일 좋았던 게 혹시 어떤 상금 매치죠? 아무래도 서동주 씨 올킬이 빛났던 기억의 조각인데 그게 좀 약간 다층적인 부분이 있고 그게 마치 한 명씩 단두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퀴즈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맞아요, 사실은 협동 추리 게임에 가까워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답을 미리 내고 가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그 답을 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그 오늘의 날짜를 맞추는 문제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개입해서 맞아요, 답을 맞아요. 조금씩 접근해 나가잖아요. 추론을 계속 해가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의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이걸 추리해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고 허동 씨가 혹시 올킬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되게 재밌게 풀리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나가는 좀 예쁜 장면이 나와서 네. 이런 장르 자체를 지니어스부터 아예 안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좀 뭐랄까 신규 유입이랄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입문형 콘텐츠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미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대로 보실 거고 근데 풀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기존의 이 팬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해서 풀을 넓히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주변에 진짜 처음 본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PD님 작품을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지금 선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대단한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제 주변에도 두뇌 서바이벌이라는 거를 얘는 영원히 안 볼 거다. 얘가 이런 거를 볼 애가 아니야. 태어나서 절대. 근데 봐요.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끝까지 그냥 한 번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다. 아무튼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남겼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 화제성 1위를 하나 했더라고요. 궤도 인물 1위 했죠. 네, 비 드라마 부분 1위를 해가지고 진짜 쟁쟁한 분들이 거기 항상 있으세요. 거기에 사실은 한 순위권 안에 데블스 플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와 이런 게 진짜 연예인이구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안다는 연예인 뜻이네.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말도 안 되게 제 얼굴이 딱 있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거의 다 맨 위에. 왜 저래 저거? 좀 웃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갖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또 피디님께 너무 큰 감사죠. 사실 제 인생에서 이런 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앞으로도. 아니요. 저 네. 출연 제안은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게임 능력은 증명했잖아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보면 아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깊이 궤도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진짜. 저는 게임을 푸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해줄까. 먹을 것도 너무 맛있게 주시고 먹을 것과 잘 것과 귀여운 룸메이트. 너무 좋았어. 재밌는 건 이제 그때 2주차 리뷰 때도 들어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제 과학 얘기가 다 날아가다 보니까 그 데블스 플랜 내에서 말이 별로 없어요. 저희 채널 딱 들어오신 분들이 궤도 말 왜 이렇게 많냐고. 근데 저는 원래 말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댓글에 궤도 말이 너무 많다고. 아, 그래요? 예. 약간 본인은 여기 성이 안 차나 봐. 그 정도 말해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말이 없었던 것 자, 같아가지고. 상금 매스 첫 번째 거 퍼즐 맞추는 거 보잖아요. 뒤에 궤도의 말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제가 뭐 저울할 때 이럴 때 별로 많았잖아요. 모든 저거에 다 훈수를 둬. 모든. 저는 대단하다. 혹시 떨어질까 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지니어스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 처음에 이런 두뇌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를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름 석자가 장르인 PD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딱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 사람 프로는 이렇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처음에 그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제가 원래 그 미국에 있는 서바이버라는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아니면 빅브라더 이제 이런 종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저런 시스템이 딱 잡혀 있는 게임의 규칙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제가 또 보드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 개를 좀 접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막 보드 게임 방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후배들이 네. 있어가지고 막 보드 게임 막 신나게 하다가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된 형태인데 아. 근데 그게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느꼈던 게 이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웃음과 재치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과 예, 우리나라 기본적인 예능에서 잘 보여주지 않는 감정들을 예,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재미는 웃음뿐만 아니라 텐션, 스릴 혹은 뭐 감동, 슬픔 이런 것도 다 재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한의 무언가가 나오면 그게 제대로만 나오면 사실 또 재미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울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가 해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감정으로 뭔가 내가 터치되기 위해서 보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뭔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는 영역에서 저 혼자 놀아야겠다. 이곳은 확실히 비어 있다. 예, 여기 가면은 여긴 다 내 땅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개척하는 걸. 예.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뭔가 회사에서 무슨 프로를 해도 시켜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잠깐 감지된 사이에 제가 딱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면서 조금씩 변화들도 있었고, 그죠? 또 아마 그 변화들을 이제 의도하신 것도 있었을 거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거고.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느낌이었달까?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잘 마무리가 되면 네. 이거 좀 잘 포장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러지는 말자. 이거를 그냥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 잘 됐으니까 약간 그래서 지니어스는 마무리했던 거죠. 괜히 끄집어내서 더 망치지 말자. 데블스 플랜은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는 느낌이 그럼요. 근데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데블스 플랜 보면은 일회용 룰들이 꽤 많아요. 다시는 꺼내 쓸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피스의 비밀도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감옥에 어디 뭐가 있을 거야라고 미리 했는데 그거를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그럴 수 없는 깨는 거죠. 다른 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또 뭔가 어떤 요소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애초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음 시즌을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원래부터 이 두뇌 서바이벌을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럼 그 전에는 좀 어떤 걸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PD의 길을 제가 그 전에는 그 코리아가 탤런트라는 그러니까 브리티스가 탤런트죠. 그 포맷을 회사에서 사가지고 누구를 시킬까 했을 때 제가 손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 큰 프로젝트여가지고 좀 신나게 했던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제가 원래 엠넷 출신이어서 쇼 프로그램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엠넷 시상식이 거의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고 큰 쇼기 때문에 그걸 연출하는 거를 그 회사를 다니는 목표로 했었죠. 이제는 이제 관심이 크게 없지만은 원래 꿈은 이제 올림픽 개막식 연출 이런 거 약간 일생의 목표 같은 그런 건 있었죠. 한 번에 어떤 화려한 무언가를 딱 임팩트 주는. 뭐 그게 임팩트가 있어서라기보다 좀 과학기술이 올림픽 접목된. 개막식은 올림픽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네,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이 주는 독특한 즐거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표현 방식이라던가 특이한 뭐 장치라던가 어쨌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시각적인 연출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볼 수 있는 그런 태양의 서커스 같은 약간 맞아요. 그게 약간 진짜 비주얼 충격이잖아요. 그쵸. 그런 딱 것들이. 그때만 할 수 있는. 올림픽 개막식은 더군다나 그런 어떤 대형 스타디움에서 하는 공연. 전 세계 인구가 다 보고. 딱 한 번 하는. 네네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섭외가 돼. 무조건 되는. 네.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 아이돌 전부 줄 세워가지고
하자고 해도 다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게 가는 거 나오면 자체가 다 영광이라고 영광스러운 생각하고 거고. 전 세계의 프로모션이 되는 거니까. 제한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런던 올림픽도 보면은 모든 영국 그 밴드나 뭐 이 전설들이 다 소환되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심지어 스파이스 걸스까지 다시 재결성해서 출연할 정도니까 죽은 사람도 다 다시 살려서 나오고 막. 제가 약간 그 녹화나 이런 거보다 약간 실사 그 약간 연극처럼 진짜 사람들 눈앞에 재현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게 대탈출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실제 출연자 앞에서 비주얼로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앞에는 CG고 막 이렇게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요즘 영화가 거의 CG 계통이니까. 완전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좀 좋아합니다. 진짜 세트를 만들고 진짜로 예, 사람을 앞에서 약간 마치 그 놀이공원의 어트랙션 같이 예, 예, 진짜로 사람을 놀래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실물 예, 그런 것들. 저는 이걸 데블스 플랜에서 그 감옥에서 내려가는 그거를 보고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감옥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까지 가는 길도 세팅이 돼 있었고 심지어 금고를 열고 내려가는 것까지 다 동굴 컨셉이었어요. 네네. 그런 되게 디테일한 게 있어갖고 저도 이런 것도 신경을 썼구나. 왜냐면 저도 방송에서 처음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또 하고자 하셨던 PD님 현재는 네, 데블스 플랜이라는 두뇌 서바이벌을 마치고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럼 이제 어떤 과학 질문을 가져오셨는지 네, 이제 과학을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래도 외계 생명체 하면은 과학자들은 그냥 생명이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인 건 지적 생명체죠. 지적 생명체, 외계 지적 인간 생명체.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 그래서 예전에 그 궤도 씨가 UFO 외계인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러기가 되게 힘든 이유를 지적 생명체의 라이프 타임이 짧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구에서 인간만큼의 지적 능력을 가진 건 인간밖에 없는데 아직 인간의 라이프 타임이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났고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왜 짧다고 단정을 하시는지 어디 다른 외계 생명체에 대한 라이프 타임을 알고 있는 건지 예, 예. 저건 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 접근입니다 이거. 네네네. 네. 이 별의 생명은 긴데 그 안에 인간의 요거는 진짜로 짧잖아요. 요 시간대가 맞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인간의 지속력이 더 될지도 모르지 않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인류로서의 자신감. 왜냐면은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오만함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기본적으로 이 생명체의 어떤 종말이 찾아오는 경우가 사실상 내부의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지구상의 생명체가 대멸종이라는 걸 겪어요. 대멸종이 뭐냐면은 그때 이 지구를 지배하던 생명체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던 심지어 심할 때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 이상 되기도 하고 사실은 절반 훨씬 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대멸종을 겪는 일의 원인이 거의 지구 내에서는 없었어요.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주로 소행성 충돌. 아마 최소 2번에서 3번은 소행성 충돌을 보고 있고 뭐 앞으로 이미 5번을 겪었어요. 지구는. 지구가 5번마다 일어났던 명확한 일 중에 하나는 먹이사슬 구조가 완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의 포식자였던 친구들이 싹 사라져. 쭉 내려오고 다른 친구가 올라가요. 네. 근데 이걸 5번을 겪었는데 이 5번 중에 최소한 2-3번은 소행성 충돌이고 뭐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 때문에 뭐 멸망했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구 내부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간의 소행성이 부딪혔을 때의 먹이사슬의 최상위 생명체는 인간만큼의 지적 능력이 없었잖아요. 완전 그렇죠. 인간은 그걸 극복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소행성이 부딪혀서 그 방법은 나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지금 해결하려는 미션이 이미 작년에 다트 미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 그 미션 알고 대응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류는 그 전에 최상위 포식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완전 맞는 말씀이신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인류는 내부에서도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충분히 네. 알고 그렇게 느끼지만 네, 더 그래도 짧으면 짧았지 길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마치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단정 짓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 네, 과학자들이 단정 짓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왜냐면은 이대로 가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까.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탄소 그게 중립하고 그냥 주장이 아니라 경고였군요. 그럼요. 너 오래 네. 못 산다, 니네. 우리는 얼마 못 가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게 소행성 충돌이면 그래도 뭐 한 몇 천만 년 버틸 텐데 이대로 가면 뭐 지금 저희가 오래 버텨도 뭐 문명을 만든 걸로 치면 몇 천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뭐 몇 천만 년이 아니라 만 년도 못 가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위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굉장히 지적 능력이 높고 그런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위협을 막을 만한 준비도 하고 있으나 내부의 위협도 지금 굉장히 그럼 그 가능성을 되게 있다. 낮게 보는 모양이네요. 인간 문명이 이 위기들을 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낮지만 극복하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진짜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 찾는 게 지금 최대 목표긴 하거든요. 이사 가게? 별로?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게 정말 존재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정말 많이 찾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제일 가까운 게 어느 거리에 있죠? 일단 제일 가까운 데는 그 빛의 속도로 한 4.2광년. 그러니까 4.2년 걸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주선 속도로는 1광년을 가는데 2만 년이 걸리니까 한 8만 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우리한테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 봐서는 뭐 걔네나 우리나 뭐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와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역시 쉽지 않다. 맞아요. 꼭 보기는 해요.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거기까지 갔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전제했을 때 분명히 뭔가 흔적을 남기고 이 지적 생명체들이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 같아요. 비밀로 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알렸겠죠. 티가 났을 거고. 알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아마 안 왔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직까지는 안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올 확률도 또 낮고. 하나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의 인류사가 짧아서 아직 맛을 못 본 걸 수도 있고. 근데 인류가 굉장히 작은 기간을 살았지만 실제 우주의 나이 자체는 지금 137.98억 년이거든요.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오래 못 살았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행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런 지적 생명체가 나왔다면은 걔네가 오래 살았다면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을 것이고 뭔가 다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아직 못 만난 거는 아마도 현재까지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장 뛰어난 지적 생명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우리보다 확실히 똑똑하고 뭔가 그냥 핵융합 이전에 이미 다 했고 뭐 이런 거 뭐 그냥 에너지 뭐 그냥 아무 걱정 안 하고 사는데 그냥 여기 올 정도는 안 되는 그냥 그 정도의 지적 생명체는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주를 건너서 어디 인터스텔라 투어를 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결국은 그러니까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거는 못하는 그게 거 너무 아닌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혹시 신의 설계는 아닐까? 니네끼리 만나지 마라. 만나지는 못하게. 좀 난이도를 높게. 그렇죠. 약간 좀 두뇌 서바이벌 느낌인데. 근데 진짜 세팅을 옆에 옆별에 약간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긴 진짜 가까운데 그런 별이 하나 있으면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신 게 왜냐면 우리가 우주선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바로 옆에 행성 화성, 금성까지 가는 것만도 아예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신의 영역을 뚫고 가봤더니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구형 행성까지 가는 건 또 다른 신의 영역인데 고작 화성까지밖에 안 가보고 근데, 또 그거를 일반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하늘을 나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게 발전하면서 이제 화성을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신의 영역에 접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신의 영역이
계속 벽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신의 설계를 믿으십니까? 아니 뭐 안 믿죠. 믿지 않는데 어... 또 그거 못 만나게 한 거 보면 또 그럴싸하다. 야릇하게 뭐 뭔가 교묘하게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왜냐면은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믿는다 안 믿는다는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굉장히 없다. 비슷한 지구의 행성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지 여부는 되게 찾기는 어렵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 아까 전에 그 5번의 소행성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미 네. 지적 생명체가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가 있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화석이나 여러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살았던 생명체들에 대한 분석은 많이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종이 멸종했고 어떤 종이 살아남았고 대단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엽충이 네. 언제 멸종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멸종 때는 이제 공룡이 대부분 사라졌죠. 완전하게. 그러면서 이제 덩치 큰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작았던 영장류나 이런 친구들이 기회를 얻어서 이제 우리들이 진화의 끝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으로서. 또 이제 SF 영화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콘택트를 또 재밌게 보셨다고. 저의 그 인생 영화 10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중에 특히 SF 영화 중에서는 인터스텔라와 원탑을 다투는 영화. 인터스텔라 진짜 명작이죠. 제가 원래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를 엄청 좋아하고 콘택트라는 영화는 그냥 진짜 수만 쉬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우주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쵸. 콘택트만이 말이 된다. 그리고 너무 매혹적이다. 아하. 이 그 영화의 반전에 반전해요. 특히 이게 그 우주로의 그 웜홀을 만드는 기계랄까? 그런 대형 장치를 만드는 설계도 딱 만들었는데 그게 테러리스트에서 붕괴되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나중에 일본 열도에 그걸 또 똑같이 만든 그 위성 사진을 딱 발견하는데 그때 소름이 막. 아니 너무 막 진짜 절망까지 갔다가 이게 된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돌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모든 막 그 요소들이 막 재미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명작이에요. 퍼즐과 재미로 가득 차 있는데. 맞아. 사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VLA라는 게 나와요. 조디 포스터가 헤드셋을 끼고서 앉아 있잖아요. 궁 이렇게 생긴 게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베리 라지 어레이라고 전파 망원경 간섭계입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 여러 개가 쫙 서가지고 이제 그 간섭을 이용해가지고 관측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게 실제로 있는 건가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뉴멕시코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파 망원경을 크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파 망원경이 전파 같은 경우가 파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버거 익선? 그러니까 가시광선 망원경은 파장이 좀 짧기 때문에 망원경의 구경이 좀 작아도 분해능이 나와요. 근데 전파 망원경은 우리가 보려는 전파체가 파장이 기니까 구경이 굉장히 커야지 분해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파 망원경을 작게 만들면 제대로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그럼 크게 만들다고 보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얘가 너무 커서 제대로 조종을 못하니까 그냥 땅에다 만들어 놓고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그냥 관측을 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지구 자전이 마운트인 거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하다 이제 과학자들이 와 이거는 너무 힘들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전파의 특성, 이 간섭계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전파 망원경을 하나를 큰 걸 만들지 말고 이쪽에 작은 거 하나, 이쪽에 작은 거 하나 놓고 두 개를 딱 하면 둘 사이의 거리로다가 이제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이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보면 구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걸 달아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그렇죠. 이거가 이제 극단까지 간 게 바로 그 EACT라고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있어요.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있잖아요. 그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블랙홀을 찍으려면 진짜 큰 게 있어야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만한 망원경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전파 망원경을 한번 연결해 보자. 좀 메이저들만. 그래서 메이저급 전파 망원경을 전체를 싱크를 맞추고 얘가 지구에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만큼 이동하는 것도 머리통이 이렇게 돌게. 빈 곳을 싹 채우는 거야 이걸로. 그렇게 해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을 봤더니 그게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천여자리 은하단에 있는 블랙홀을 찍은 거죠. 이게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만한 크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지금 뉴욕에 있는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 컨택트란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귀로 듣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그냥 재미로 만든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전판. 눈으로 보는 이게 거죠? 신호를 잡아서 이 간섭되는 거를 이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로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알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 아니 물어보셔서. 영화에 대한 환상이.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소리로 듣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대중이 볼 땐 직관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재미있는 게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컨택트라는 이 영화를 만든 어드바이저예요. 거예요. 그 어드바이저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 소설이에요.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하고 연구도 너무 잘하고 대중에게 굉장히 과학 대중화를 이끌었던 분이신데 그야말로 원조 커뮤니케이터. 완전 원조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근데 칼 세이건이 과학 대중서를 30권 이상 썼는데 그 중에 SF 소설이 딱 한 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컨택트. 네. 그래서 칼 세이건 같은 경우에 생전에 이 컨택트의 영화화를 너무 기대했고 본인이 정말 많이 기여를 했고 근데 아쉽게도 그 촬영 중에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영화는 매우 성공을 했으나 완성된 영화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데블스 플랜의 주인공 우리 하석진 왔어? 배우님 오셨거든요. 인사나 해. 잠깐 인사하시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어떻습니까? 아 형님 또 오펜하이머로 입고 왔어요? 비누 형 냄새가.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 그래요? 이거 굿즈 맞냐고. 피쉬 왜 다르냐고. 그쵸. 왜냐면 제가 한 1년 내내 입고 다녔는데 이게 오펜하이머네 이거는. 오펜하이머 굿즈인데 아니 형이 딱 입고 나오니까 그때 그 2주차 리뷰 때 사람들 댓글 반응이 아니 궤도가 입은 거랑 너무 다른데. 거의 한 몇 개월을 입었는데 좀 핏이 다른 옷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의 출연을 나중에 할 건데 오늘 그냥 지나가다가 근처에 들렸는데 갑자기 마이크 차라고 해서 네 근처에 또 계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셨습니다. 벼랑간 미남자가 등장해서 네. 갑자기 오징어가 되는 이 슬픈. 근데 조명이 밝아서 그냥 사람이었는데 방금까지. 갑자기 오징어 네. 둘. 진짜 슬프다. 그리고 웃긴 게 너무 여기 또 모여 있어 둘이만. 네 어디서 지금 외계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외계인. 네. 외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너무 어려운데요.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지적 생명체인가요? 나 석진이 형님 역시 뛰어나다고 느낀 게 지금 이 질문이 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지적 생명체랑 이제 그냥 생명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성체, 외계 지성체가 있고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지적 생명체라고 하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통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소통이 가능한 거를 지적 생명체 기준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주에서 소통이 가능한 우주 공용어가 뭐냐?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수학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컨택트랑 비슷한 결론. 네, 비슷하죠. 그래서 프라임 넘버. 맞아요. 컨택트도 그래서 이 프라임 넘버를 이용해 소통을 한 거잖아요. 소수라는 패턴은 나 인간이 지적 만들어낸 게 생명체야라는 그렇죠. 정도의 정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제가 보통 강연 때 하면은 이제 여기 지적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막 다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적 생명체 기준은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분들이 그냥 외계 지성체가 아니라 외계 생명체로 바뀌어. 영장류 계열로 이제 네, 갑자기 돌고래. 제 지적 생명체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저 그냥 생명체입니다. 근데 제가 또 외계인에 대해서 되게 좀 재밌는 질문을 또 할 게 네, 있는 게 좋습니다. 분 관계자가 약간 그 외계인이 있다고 아, 증언했잖아요. 이거 청문회에서. UFO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그 뭐 의회가 인정했다, 미국에서 뭐 인정했다 이런 것들이 UFO라는 게 이제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미확인 비행 물체. 명칭 바뀌었다고. 맞아, 들었어. UAP로 바뀐 거는 이제 이게 미확인 비행 물체를 단순히 물체로만 규정을 해놓으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미확인 그 공중 현상, 현상. 에이리얼 피노메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더 더 확대된 광범위해진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벌어진 현상을 미확인됐으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UFO가 있고 없고를 하는 게 나는 그 용어 정리 좀 정말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물체를 뜻하는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확인 없으니까 만들 필요도 없다고요? 네, 그쵸. 그럼 도깨비란 단어도 필요 없으니까? 도깨비가 없으니까?
도깨비는 근데 상상 속에 있잖아요. 그럼 신 도깨비. 안 믿잖아요. 그럼 신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이란 단어도 없애야 되나요? 근데 단어가 없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외계인이 단어를 어쩔 수 타고 온 없다? 비행 접시다. 그럼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가 맞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걸 좀 예쁘게 줄여줄 수 없어? UFO. 줄임말이 필요해. 줄임말이. 아니 UFO는 확인이 근데 안 되면 UFO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UFO라는 단어가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를 줄임말이 아니니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 줄임말을 만들어 달라. 외타적 하죠. 외타적 갑시다. 외타적.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외타비적. 혹시나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구려 멋있지가 않아. 외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구려 멋있지가 않아. 외타비적 이거 어디에 사자성어- 창피해서 내놓겠어? 사자성어 이 같기도 단어? 한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네,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에 대한 약어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죠, 네, 아니 외계인이 타고 온 것도 좋고 원격에서 조정해도 되고. 일단은 아니면은 외계인이 관련이 돼 이거 있다. 자체가 외계인이 만든 AI가 조종하는 것도 되고. 하여간 아티피셜 해야 된다. 아티피셜하고 자연스러운 생명체나 이런 게 아닌. 외계인이 약간 연료가 돼 있으면 된다. 아니면 외계인 본인이 날고 있어도 되고. 외계인이 날아도 되고. 날고 있는 내가 외계인이다. 이렇게 이것도 종류가 상관없다. 많은데 어떻게 약어를 만들어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걸 좀 총괄해 봐요. 그게 아니 과학자는 UAP. 이것도 못하면 아니, 어떡해. 그게 UFO.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UFO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정정현 PD님. 근데 사실 이런 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뭐 뭘 아무리 상상해도. 그리고 이런 상상해도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틀렸어. 이럴 때 그것만큼 위축당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신나게 위축을 한번 당해보려고 왔지만 어쨌든 과학적 추론 어쩌고에 다 모든 것이 말살됐다. 이거는 지겹다. 또 말살이라는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문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았고 궤도가 내 상상력을 망쳤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네. 네, 우리 데블스 플랜도 좀 내 상상력이 재밌게 됐죠? 노잼됐다. 네. 재밌었잖아요. 잘 됐잖아요.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재밌었어. 이제 간만에 약간 이런 얘기 막 하고 어디 가서 콘택트 재밌다는 사람 만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요? 제 주변엔 되게 많은데. 그 네 주변이니까. 콘택트 봐야겠다. 저보다 7살 어려요. 그래도. 거의 차였어. 형입니다. 종현이 형이에요. 네, 하여간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저는 워낙 영화를 좋아하고 SF 영화 너무 그냥 웬만하면은 보거든요. 인터스텔라 너무 막 인생작이고 가타카. 그래서 가타카. 가타카. 명작이죠. 근데 그쵸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SF 맞지. 맞아요. 생명공학 근데 쪽에. 요즘은 확실히 우주 영화가 좀 관심이 많고 이제 우리나라 CG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막 그런 어떤 콘텐츠가 약간 그런 소재들을 막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렇게 있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승리호도 그렇고 최근에 더문도 그렇고. 너무 뛰어난 작품들. 근데 하여간 저는 SF 영화 좀 좋아해서 약간 이런 소재의 콘텐츠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영화 그냥 하나 놓고. 그러니까 물론 그냥 과학적으로 이게 돼 안 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려면 어떻게 어디까지 돼야 돼? 뭐 약간 이런 어떤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확보해 주는 방송. 근데 제가 정말 잘 만든 SF 영화의 기준이 뭐냐면은 뇌피셜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기반으로 이렇게까지 펼쳤는가. 그걸 정말 잘한 작품이 인터스텔라거든요. 인터스텔라. 네. 근데 진짜 인터스텔라는 진짜 되게 리얼한 과학 기반의 영화인 것도 사실인데 완전 저는 그렇죠. 그거보다 그냥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관을 창조한다는 게 마치 그냥 평행 우주의 완전 그냥 그런 세계처럼 그러니까 스타워즈 같은 거죠. 그렇죠. 스타워즈가 전형적으로 세계관을 만든 영화고 듄도 그렇고 그게 SF죠.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시각에서 막 노릇노릇 광선검의 뭐 이거의 원리라든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광선검이 꼭 있어야 돼? 솔직히 총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막 제다이들은 총으로 쏘는 거 광선검으로 다 막고 맞아, 있고 맞아. 그 괴짜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재밌는 요소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시라. 그런 거를 스타워즈의 과학 저희가 또 벌써 했습니다. 했어요. 네.
거기 나오는 것들 다 2번이나 했어요. 2번. 거기는 어떻게 다 했어? 그거는 했어요. 불가능해. 거기 나온 과학들. 근데 다 했어. 정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뭐라 그래요? 아, 과학적 추론에 기반하면은 다 한다의 정의가 뭐야? 다 네. 한다의 정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유 속이 우려나네. 다 한다의 정의가 이렇게 뭐야? 악질들이 왔어 오늘. 좋습니다. 네, 우리 하석재님. 네. 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오늘은 이제 외계인이라는 주제를 준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안 될까 저도 한번 나오고 싶다. 다음에 좀 어떤 주제 갖고 오면 좋겠다는 그- 떠오르시나요? 이제? 제가 EBS에서 공상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뭐랄까 조금 더 휘황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먼 상상을 하긴 하는데 뭐 인공자궁이라든가 가짜 생명체 아이돌 막 이런 것들을 막 다뤘는데 아, 그 예고편 제가 봤는데 진짜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그 지금 이 얘기를 옆에서 곁에서 듣다 보니까 그때 제가 다뤘던 스토리들을 여기서 한번 나눠보면 나눠보는 좋겠다.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러면 이제 뭐 그때 관심 있던 주제 몇 가지를 던져주시면은 네, 콘텐츠 네, 나왔네. 질문으로 제가 또 한번 또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궤도의 과학 속으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PD 중에 한 분이신 정종현 PD님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분이신 하석진 배우님 모시고 물론 하석진 배우님은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진짜 지나가다 걸렸습니다. 네, 가까우셔서 지나가 들리셨는데 네, 다음에 정말 정식으로 또 모시고 또 이제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클로징을 하고 도, 에? 과, 학, 속, 으, 로. 감사합니다.